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남 이남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낮 없이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2차 사고 가능성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사고 원인과 구조 상황 등 취재기자와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동균 홍익대 토목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보도국 임지수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먼저 앞서 정영재 기자가 오송 지하차도 이 사고 소식, 현장 소식 전해줬는데 조금 전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구조당국이 추가 브리핑도 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는 하는데 수색 작업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수색은 오늘 아침에야 본격화될 수 있었는데요. 오전까지 실종자 7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지금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인원만 11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잠수부 수색대원 30명이 투입돼서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장을 정영재 기자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밤사이에 비가 좀 잦아들면서 인근의 미호강 수위가 낮아져서 미호천 제방도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고 또 지하차도 인근 배수 작업도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물보다는 이 펄이 가득한 상태여서요. 진입과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빨리 수색 작업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고를 두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고는 미호강 인근의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빠른 속도로 이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온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전부터 이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 15일 새벽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 발령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강 홍수통제소 측에서는 관할구청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충분히 알렸고 또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 필요성을 통보했는데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미호강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가 내려지긴 했지만 경찰 등과 협의해본 결과 미호강의 홍수 범람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사고 지점에서 200에서 300m 거리에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빠르게 불어난 물에 유실되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것이란 이야기도 있어서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